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차 간격 조정 등을 놓고 반복하고 있는 경진여객 노사 갈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며 큰 피로감을 나타냈습니다. 매년 겨울 평택 배다리 저수지를 찾는 멸종위기종 큰기러기가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수초 제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겨울 철새들을 쫓아낸 꼴이 돼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에 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특별법에 사기당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등의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시간 수원역 광장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앞에는 7개의 신발이 놓여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대신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 공개하고 모든 피해자 인정해라.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일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전재산이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재산을 갈취당한 우리는 인생이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존의 특별법으로는 임대인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전세 보증금 회수 등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은행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정보기관에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의 대출을 실행한 악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날 집회는 수원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진짜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생사보다 정치적인 입장들이 그렇게 중요하신 겁니까? 사람 목숨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을 살리자고 다 같이 살아보자고 제정한 특별법이잖아요. 저희 이러다 다 죽습니다. 진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부와 국회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정치권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지만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요즘 수원과 화성 시민분들 광역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시죠? 이 지역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에 노사 갈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진여객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반복되고 있는 운행 중단 예고에 피로감을 나타냈습니다.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경진여객 노조. 6일까지 사측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광역버스 170여 대의 운행을 7일 첫 차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니지만 노사가 오는 12일까지 실무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겁니다. 경진여객 노조는 합리적인 배차 간격 조정과 사고 발생 시 징계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개월째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정차려와 정류장 다 들려라. 손님 앉는 거 보고 출발해라.
여러 가지 제약은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옛날 구태의연한 그 시간표를 주니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주면 하나니 결국은 위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양측의 갈등이 길어지자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운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진여객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5차례나 기습적으로 운행을 중단했고 지난달 22일엔 총파업과 함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나와서 한참 기다리다 보면 차는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고 시간은 자꾸 가고 약속은 또 돼 있고 그럴 땐 많이 불편하죠.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항상 뭐 추천치면 70번 이용을 하는데 이게 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거 뭐 택시를 타거나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좀 중단은 자제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진여객 노조는 12일 실무 협의가 결렬되면 다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진여객 파행에 애꿎은 시민들만 버스 운행이 언제 중단될까를 걱정하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평택시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큰 기러기가 찾아오는 배다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매년 겨울에 나타나 시민들의 반가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새가 오기 전에 수초 제거 작업을 마쳤어야 하는데 이제야 진행하면서 소음에 민감한 큰 기러기들이 찾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가운 손님의 발길을 돌려버린 현장,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 8경 중 하나인 배다리 근린공원. 공원 곳곳마다 겨울에 찾아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 기러기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큰 기러기는 물론 철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년에는 와글와글 거리면서 먹이 활동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걔네가 왔다는 걸 듣고 이틀 정도는 봤는데 어느 날부턴가 날아다니지 않는. 해마다 11월 중순이 되면 기러기류와 오리류 등 철새가 배다리 공원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겁니다. 철새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큰 기러기의 아종인 큰부리 큰 기러기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7년 전 배다리 공원이 조성되며 이곳을 찾았던 큰부리 큰 기러기는 해마다 300에서 400마리 정도의 개체가 파악됐는데 올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환경 전문가들은 수초 제거 작업을 지목했습니다. 철새가 찾아오기 전 수초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평택시가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용역을 맡긴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리에 민감한 철새가 다시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큰부리 큰 기러기가 안정적으로 여기를 찾아서 불안함 없이 먹이 활동을 해야지만 다른 큰 기러기나 새 기러기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기러기 개체수의 감소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큰부리 큰 기러기는 몸의 절반을 그대로 물속에 담가 수초를 뜯어먹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소리가 없어야 먹이 활동이 가능한 건데 소음으로 잠시도 쉴 수 없어 배다리 공원을 찾지 않는 겁니다. 1년 내내 철새를 기다렸던 시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철새 보고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겨울을 기대했는데 저번 주에 한번 그래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며칠부터 지금 새소리를 들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요 지금. 수초 제거는 저수지 생태 환경상 꼭 필요한 작업. 썩고 냄새나는 수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수질 오염과 부영양화가 심해집니다. 문제는 수초 제거 시기입니다. 보통 8월에서 11월 이전에 해야 할 작업이 이제 시작돼 큰부리 큰 기러기를 비롯해 철새의 서식 환경을 크게 망치고 있는 겁니다. 서식 환경이 망가진 건 금개구리도 마찬가지. 아파트 개발 때문에 배다리 저수지로 이전한 금개구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서식 환경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개구리는 보통 땅속에서 동면하지만 수초가 있을 경우 수초에서도 동면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땅속에 들어와서 월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물풀이나 이런 중간에서 자는 겨울을 나는 양서류가 있는 거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칫하면은
적지 않은 수의 금개구리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배다리 공원은 생태 환경적으로 뛰어나 평택 지역 자랑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이곳을 관리하는 부서도 3곳 이상. 그런데 환경 정책과 공원 시설 등으로 제각각 관리하다 보니 수초 제거 시기를 조율하지 못한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시는 이 같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 생태환경 기초조사를 거쳐 서식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며 환경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 생태환경을 조사를 하고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뭐 수초 작업을 해라. 뭐 이런 기준이 아마 내년에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 꼽혀온 평택 배다리 근린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계속해서 쉴 수 있는 도심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행정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군포시 금정동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오금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20년 넘게 운영된 정보화 마을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자판을 두드립니다. 간단한 글쓰기부터 파일 저장까지 컴퓨터 기초 수업이 한창입니다. 2002년 처음 문을 연 오금 정보화 마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장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이면 23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오금 정보화 마을은 문을 닫게 됩니다. 현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새들어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갑작스레 올리면서 군포시가 사업 중단을 선택한 겁니다. 월에 11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는 안 된다.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올려주고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냈어요. 이 소식에 수강생들은 여러 차례 하소연할 곳을 찾았지만 소득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소장님도 찾아가보고 동반장님도 찾아가서 노인들한테 이거 굉장히 좋은 그 공부 교실인데 이걸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실도 다 돼 있고 하는데 선생님도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건 정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더 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졸랐어요. 가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수업을 계속 이어갈 만한 다른 장소를 찾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교육을 해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장소를 좀 딴 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십 대의 컴퓨터를 상시 설치해둬야 하는 만큼 군포시도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폐쇄 수준에 들어간 오금 정보화 마을. 하루아침에 배움을 잃게 된 수강생들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장애인들은 음식점이나 마트 등의 상가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들어가는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으면 문턱을 넘기조차 힘든 게 현실인데요. 안양에선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턱을 하나씩 없애고 있는 현장에 이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박달 1동의 한 마트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플라스틱 경사로를 제거하고 두꺼운 알루미늄 판으로 만든 경사로로 바꿉니다. 카페 입구에 나무 경사로도 새 곳으로 교체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이 올해에는 박달 1동을 찾았습니다. 박달 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선정한 상가 20여 곳에 새로 제작한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이 턱이 있다 보면 못 올라오는 불편사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상인들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턱없는 동네 만들기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행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식당이나 음식점, 카페 등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70여 개 상가에 경사로를 무료로 설치해줬습니다. 도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경사로가 완만해야지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너무 급경사로 이루어지다 보면 유모차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턱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은 안양시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에도 4년간 사업이 이어진 건 한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항상 보면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닐 때 이 음식점이고 어디고 한번 약국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참 불편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는 내년엔 보조금을 조금이나마 늘려 한 곳의 동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거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턱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높았던 상가의 문턱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많은 용인엔 도로 밑을 지나는 작은 통로가 120곳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로들을 이른바 토끼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인시가 토끼굴마다 이름을 붙여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전역 인근에 자리한 작은 보행터널, 이른바 토끼굴입니다. 주민들에게 상점과 주택가를 연결해주는 지름길로 이용되지만 한편으로는 통행이 꺼려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외진데다 혹시 모를 상황에 장소를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안 다녀요. 큰 길로 돌아다녀요. 위급시에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상대해서 알 수 있게끔 저 번호라든가 로데오 거리에 토끼굴 몇 번이라든가. 이에 용인시가 토끼굴마다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차나 사람이 이용하는 시내 토끼굴은 모두 128곳. 이런 통로에 이름을 붙이고 표지판에 터널 명칭과 주소를 함께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명이나 안전 표지판, CCTV도 함께 정비해서 범죄나 수해를 비롯한 재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스에 이 명칭을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거든요. 대응하기가 좀 편리하고 이런 재해가 나서도 위치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용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128개 토끼굴에 표지판을 붙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해당 협회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제 민간협회로 국내에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35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습니다. 안산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주는 안산 다자녀 행복플러스 카드 수혜 가정이 3만 1,600여 세대로 늘어납니다. 이는 기존보다 4.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드 소지자는 안산 시내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화랑 오토캠핑장, 청소년 수련관 등 16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목받는 상권을 찾아가 보는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안산에선 매주 화요일마다 의미 있는 작은 시장이 열리는데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동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판매장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산시 월피동에 위치한 광덕 종합시장입니다. 시장 1층에 작은 판매대가 차려져 있습니다. 물건을 살펴보니 밑반찬부터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친환경 생활용품까지 다양합니다. 제품을 내놓은 상인들은 이윤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이 많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청소와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실천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7명인데 7명 모두 취약계층을 지금 고용하고 있어요. 한국인과 결혼해 안산에 살고 있는 일본인 주부들은 협동조합을 꾸려 친환경 비누와 샴푸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제품입니다. 아기가 피부가 안 좋은 아기가 있었고 엄마로서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거가 제일 첫 번째고 그러면은 환경에 좋은 거 그렇게 계속 찾다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꽂이고. 안산시는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광덕 종합시장 1층에 공동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 공유마켓 데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덕 종합시장의 활력 제고와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의 장으로서 지역 내의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공유마켓이 열리는 날이면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광덕시장을 추억하는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월피동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안산시는 내년에도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영 지원과 함께 공공판로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